안녕하세요. 오정박 협진하우스의 박을 맡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수면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억지로 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무시는 시간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하는 동안에 뇌파를 보면서 수면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고, 자는 동안에 호흡이나 다리 떨림이나 근육의 이상들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평가해서 수면 질환들을 찾는데 객관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잠을 전혀 못 드는 사람들은 수면다운 검사를 받기가 참 힘들고요.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너무 피곤하든지, 아니면 밤 수면할 때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골이만 있는 경우에는 수면다운 검사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코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면다운 검사를 했을 때 수면 중에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실제로 잠자는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8시간 정도를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자야 밤에 주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면 단계가 다 우리가 검사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짧게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야간 근무자라면 낮에 잠을 자게 되니까 낮에 와서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밤에 주무시기 때문에 밤에 여기서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소아의 수면 검사할 때는 애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와서 같이 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 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침대에서 2명이 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막 옆에서 움직이거나 옆에 있는 또 보호자가 코를 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게, 혼자 주무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학병원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검사 방법, 검사 기계, 검사 노하우 이런 건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와서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고 접근성이랑 편리성 부분에서 본다면 대학병원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면다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면다운 검사 결과와 그 전에 시행했던 구조가 어디가 좁은지를 보는 검사 결과를 2가지를 종합해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치료법은 크게 수술을 하는 치료법과 수술을 안 하는 치료법으로 나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성공률이 좀 높고 실패율이 낮은지를 평가해서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면다운 검사의 보험 적용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일단 현재에서는 수면다운 검사가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면증이 의심될 때는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수면다운 검사의 보험 적용이 2018년 7월부터 보험이 적용이 돼서, 예전에 한 7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다운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한 12만 원 정도의 돈을 내도 수면다운 검사를 해볼 수 있어서 우리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다른 수면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운 검사가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압기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양압기가 보험이 되는 기준은 수면다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요. 또 그 보험이 되는 기준이 환자들한테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좋고, 수술을 했을 때 성공률이 낮은 환자들한테 양압기를 주로 권하게 됩니다. 양압기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일정한 압력이 들어가는 고정형 양압기와, 또 들어가는 압력이 계속 자동으로 변화하는 자동형 양압기, 그리고 들어가는 압력과 나오는 압력이 다르게 배정되는 이중압 양압기,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양압기의 선택은
그 환자의 수면 양상과 양압기 압력 검사를 해봄으로써 어떤 양압기가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처방하게 됩니다. 환자가 만성 폐질환이나 만성 우려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양압기를 사용하는 게 기계를 장착하고 자는 거기 때문에 양압기 마스크에 의해서 코 피부가 짓누른다든지 또 바람이 눈 쪽으로 새면서 눈이 마른다든지 또 공기를 자꾸 삼켜가지고 배가 아프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양압기를 착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료진들과 계속적인 상담과 거기 연고를 바른다든지 안약을 넣는다든지 압력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방받은 양압기라면 양압기 임대 비용에 수리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해준 회사에서 AS를 해주게 됩니다.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망가뜨린 것만 아니면 AS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를 찼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을 쓴다고 해서 잘 보이지만 안경을 뭐 10년 쓴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양압기도 마찬가지로 양압기를 찼을 때 호흡이 좋아지고 숨길이 넓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압기를 뛸려면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좀 좋게 만든 다음에 뭐 간단한 수술로 양압기를 뛸 수는 있겠지만 내 변화가 전혀 없는 한 양압기를 차다가 오래 찼다고 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다시는 이제 코를 안 고는 사람, 수면 무호흡이 없는 사람으로 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양압기를 계속 착용하다가 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잘 차고 자면서 상기도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목에 있는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기도가 많이 넓어져서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졌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양압기를 뛸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면다운 검사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이 나오거나 경증인데 뭐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주간 졸리움증이 너무 심하거나 경증이면서도 고혈압이나 뭐 심혈관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환자에게서는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말 그대로 하지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이 얘기할 때 다리에 뭔가 기어가는 느낌이나 다리에 뭔가 불편한 느낌, 약간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느낌을 든다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하고 또 움직이면 좀 좋아지고 밤에 더 심하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를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수면다운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은 임상 양상과 환자의 증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이 다른 수면 장애들과 동반되거나 같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면다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전적인 문제도 여기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은 정확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한 증상인데 일단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를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 증상이 계속 있는 한 약으로 그 다리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기본적인 적당한 운동이나 이런 게 좀 다리 불편함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조절을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낮의 졸림이라면 수면다운 검사가 꼭 필요하진 않겠죠.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남들보다 차이가 많고 이러한 피곤함이 뭐 2, 3개월 이상 갔다고 하면 그 밤에 자는 수면이 제대로 된 수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간 졸리움증이죠.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잠이 드는 거를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기면증의 증상은 탄력 발작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막 웃거나 감정 변화가 막 심할 때 온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얼굴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잠이 들거나 잠이 깰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헷갈리는 인면 환각이라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기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위가 잘 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못 움직이는 이런 가위 눌림 현상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면증이 있을 때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밤에 수면을 잘 잤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한 20분씩 재우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다중수면 잠복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중수면 잠복 검사에서 잠이 얼마나 빨리 드는지, 또 특이한 뇌파가 나오는지를 검사해 봄으로써 기면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면증의 치료는 기면증 자체가 깨어있는 것이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를 해서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낮잠을 좀 자준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는 것도 치료에는 도움이 되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완치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조절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